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대덕전자에 대한 최신 증권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요즘 AI, 반도체 기술주, 이쪽 관심 정말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대덕전자가 어떻게 이 AI 시대 수혜를 입는지, 그리고 왜 목표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렸는지 그 점을 좀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뭐랄까 반전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원래 주목받던 부분이 아닌데 뜻밖의 분야에서 성장 동력이 확인되면서 가치가 재평가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근거랑 전망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렇죠. 증권사 보고서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전력적인 움직임, 이런 걸 포착하려는 시도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대덕전자 보고서는 특히 그 AI라는 최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실제 기업 실적, 또 가치 평가랑 연결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목표 주가입니다. 기존 34,000원에서 5만 원, 거의 50% 가까이 올린 건데요. 네, 상당한 폭이죠. 이렇게 공격적인 전망, 그 핵심 근거는 뭘까요? 그냥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목표 주가 상향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적 전망치 다차를 올렸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의 810억 정도로 봤는데 이걸 1286억 원으로 무려 58%나 높여 잡았습니다. 우와, 58%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간 이익 성장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잣대 자체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잣대요? 그 기업에 적용하는 가치평가 배수, 멀티플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비교 대상 기업들, 동종 기업들의 가치 평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서요. 대덕전자의 주요 사업부,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PKG라고 하죠.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데 쓰이는 MLB 기판 사업부, 여기에 적용하는 목표 EBITA 배수를 올렸습니다. EBITDA요? 네, 기업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수익성 대비 가치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죠. 이걸 패키지 사업부는 기존보다 39% 높은 9.2배, MLB 사업부는 14% 높은 19.6배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이익이 늘 거다 이걸 넘어서 그 이익의 가치를 시장에서 더 높게 쳐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니까 목표 주가가 확 뛰어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적 개선 전망이랑 그 가치 평가 기준 상향, 이 두 개의 엔진이 같이 돌아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는 2026년 기준으로 패키지 사업 가치를 한 1조 7,600억 원, MLB 사업 가치는 한 7,289억 원 이렇게 평가해서 총 기업 가치를 산출하고 그 결과로 목표 주가 5만 원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 멀티플 상향 조정은 단순히 실적 개선 전망뿐 아니라 시장이 AI 시대의 이 패키징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기 시작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핵심 기술 파트너로 위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원래 대덕전자 투자 포인트 하면 통신용 MLBS 기판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FC, BGA 같은 고성능 기판 업황 회복 이런 걸 꼽는 시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정작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실제 동력은 의외로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 쪽에서 나왔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게 또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50, 60%를 차지한다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보고서 분석의 핵심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반전 드라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이 AI 수요의 패러다임 변화,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그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영역에서 고성능 AI 칩,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확 늘었다면 네. 이제는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인퍼런스 영역으로 AI 수요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론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건 그러니까 AI 기능이 더 많은 일반 서버나 뭐 엣지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뿐 아니라 기업 내부 서버,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나아가서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도 AI 연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HBM처럼 아주 초고 성능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그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새 메모리 모듈 규격, 소캠이라든지 아니면 LPDDR, 저전력 D램이죠. 또 GDDR, 그래픽 D램, 이런 메모리들도 넓게 봐서 AI 메모리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기판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HBM만 볼 게 아니라 AI 시대에는 더 다양한 메모리랑 그에 필요한 기판들이 중요해진다 이런 거군요. 네. 대덕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기판이 바로 이 흐름의 수혜를 직접 받고 있다. 이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기술 발전이 특정 고성능 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덕전자가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진단인 거죠. 이렇게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나 가격 쪽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가격 결정력 강화에 대한 좀 재미있는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수요 증가가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에 대만의 경쟁 기판 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올렸다고 해요. 당시에는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좀 넘기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하는데요. 근데 국내 업체들은 그때 좀 신중했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보고서는 당시 국내 업체들이 주로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기존 제품들 수요 회복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원자재 부담은 있는데 섣불리 가격을 올렸다가 혹시 수요가 기대만큼 안 따라주면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서 실적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아, 약간 눈치 보기 같은 상황이었군요. 네,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9월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요? 네, 9월을 기점으로 AI 관련 수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T 기기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된 걸로 파악됩니다. 수요가 확실히 받쳐주니까 이제 기판 업체들의 협상력, 이른바 바게닝 파워가 강해진 거죠. 보고서는 대덕전자가 이런 시장 변화를 바탕으로 2025년 3분기에 BT 기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모듈에 주로 쓰이는 기판 가격을 올렸다고 분석합니다. 아, 드디어 몰렸군요. 네, 더 나아가서 신규 제품에 한해서는 4분기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단순히 물량 증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격 인상이라는 질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수익성 개선에 정말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맞습니다. 공급이 좀 빠듯한 상황에서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 당연히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죠. 이게 단순히 매출 증가를 넘어서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가격 인상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AI발 메모리 기판 수요 급증,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인상, 이 두 가지 강력한 긍정적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FC-BGA 사업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이 FC-BGA가 고성능 칩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기판인데 한동안 시장 상황이 안 좋았었죠. 네, 맞습니다. FC-BGA, 플립집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죠. CPU나 GPU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데 쓰이는 고급 기판입니다. 기술 난이도도 높고 투자 규모도 커서 진입 장벽이 꽤 높은 분야인데 팬데믹 이후에 PC 같은 전방 산업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덕전자도 이 사업부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좀 고전했었죠. 네. 그런데 이 FC-BGA 사업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거다. 이게 보고서의 또 다른 긍정적인 분상입니다. 원래 예상했던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보다 얼마나 앞당겨줄 걸로 보는 건가요?
보고서는 당초에 2026년 2분기 정도에 FCBGA 사업부가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죠. 여기에 도달할 걸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수주 동향이나 가동률 상승세를 보니까 이 시기가 최소 한 분기 이상 앞당겨져서 2026년 1분기에면 BEP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수정한 겁니다. 오, 회복 속도가 빨라진 구체적인 동력은 뭘까요? 혹시 뭐 새로운 응용처 확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보고서에 자율주행용 기판 양산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FCBGA 사업 턴어라운드를 가속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전자가 지난 9월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용 FCBGA 기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는 비록 양은 적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야, 이건 단순히 FC BGA 사업 자체 수익성 개선, 이걸 넘어서서 자동차 전장이라는 아주 유망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은 IT 기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뢰성, 내구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FCBGA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 전체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AI 메모리 수에 가격 인상, FC BGA 턴어라운드 가속화까지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다면 실제 발표된 실적은 이런 기대감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네, 실적 역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대덕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매출 2,861억 원, 영업이익 244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게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거 대비 매출은 6%, 영업이익은 무려 44%나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44%나요. 정말 놀라운데요. 가동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부문별 가동률을 좀 수정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AI 수혜가 집중되는 메모리 기판 부문은 88% 수준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MLPB 기판은 이미 100% 풀가동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FCBGA 역시 가동률이 50% 후반까지 올라온 걸로 추정되고요. 특히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는 이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려고 기존의 다른 라인을 메모리 기판 생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 실현되면 메모리 기판 기준으로 약 1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수주 상황이 좋다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4분기 전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4분기에도 이 호실적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4분기 예상 매출은 2,999억 원,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현재 시장 컨센서스 역시 각각 5%, 39%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9.4%로 3분기보다 더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긍정적인 흐름을 종합했을 때 2020년 연간 실적 전망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아까 목표 주가 산정의 기준이 됐던 해인데요. 네, 보고서는 2026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 1조 2,900억 원, 영업이익 1,28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대비하면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무려 167%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167%요? 네, 이 경우 영업이익률은 10%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실적이면 매출 규모는 지난 2022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그 당시를 넘어설 수도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메모리 기판의 높은 가동률 유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효과.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죠. 그리고 BT 기판 가격 인상 효과의 본격적인 반영. 또 FC BGA 사업의 적자폭 축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심지어 FC BGA 흑자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지거나 가격 인상폭이 예상보다 더 커지면 추가적인 이익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보고서인데
혹시 좀 우려되는 점이나 아쉬운 부분 이런 언급은 없었나요?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바로 그 MLB 기판의 증설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MLB 기판 역시 AI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고성능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증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확보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일종의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수중에 MLB 생산 능력 증설이 완료되려면 2026년 2분기 이후에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늘어나는 수요를 100%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수요 자체는 여전히 매우 견조하다는 것이고 대덕전자 역시 생산 라인 내 병목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나마 분기별 생산량을 늘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공급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능력을 제때 확보하느냐, 이게 또 다른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러군요. 증설 지연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대덕전자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트렌드 변화 속에서 대덕전자가 주력 사업인 메모리 기판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BT 기판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강화된 가격 결정력을 확인시켜줬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FCBGA 자원마저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서 예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단순히 기대감에 머무른 게 아니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제 실적으로 증명됐고 또 향후 1, 2년간 매우 가파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제시됐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요약입니다. 보고서는 대덕전자가 현재 반도체 기판 산업의 가장 뜨거운 성장 영역에서 확실한 기회를 잡았고 이것이 기업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AI 시대의 어떤 숨겨진 수혜주로서 대덕전자의 재발견,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투자는 항상 다양한 정보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 또 그 근거들은 현재 대덕전자라는 기업과 이 반도체 기판 산업의 중요한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통찰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실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산업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증권사 보고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